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네, 새해 첫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6년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내용은 제가 몇 차례 노트북 LM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네, 그중에서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거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프로 사용자, 그러니까 유료 구독, 재미나의 유료 구독자에 한해서 데이터 표 활용하는 그 템플릿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을 안내해 드린 것보다도 먼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노트북 LM이 뭐고 그다음에 생성형 AI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안내를 해 드렸지만 노트북 LM에 대한 데이터 보호 정책이 12월 11일인가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어진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트북 LM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LM에서의 단점을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이거를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북 LM에 대해서 어 지금 관심은 많은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노트북 LM은 누가 만들었냐면 구글에서 만들어 놨는데 제미나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미나이가 좋아짐으로써 더 좋아진 게 뭐였냐면 노트북 LM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 LM을 제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인제 뭐 기관이나 뭐 지자체, 기업에 안내를 해 드리면 되게 신기하고 좋아요. 근데 막상 내가 해 보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그러니까 노트북 LM과 일반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의 그 차이점, 이게 생성형 AI잖아요. 이 생성형 AI의 차이점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노트북 LM을 진짜 나만의 비서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노트북 LM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답변을 받는 거예요. 구동하는 거는 이 엔진, 그러니까 답변을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엔진은 제미나이입니다. 근데 제미나이인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내가 올려준 사용자 자료 내에서만 답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첨부로 올린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거기에 없는 것은 답변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게 챗GPT랑 제미나이랑 무슨 차이점이에요? 또 노트북 LM을 서 그 LM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엔진은 제미나이인데 "그게 무슨 차이점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챗GPT,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대표잖아요. 얘네들은 인터넷에서 배운 거,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있는 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운 걸 가지고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작성해 줘, 보고서 작성해 줘 하게 되면 얘네가 인터넷에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블로그 글도 작성을 해 주고 보고서도 작성을 해 줍니다. 하지만 노트북 LM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셔야지만 얘네가 답변을 해요.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채팅창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연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자료를 얘네들한테 소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통해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반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르더라도요, 인터넷에 배운 걸 가지고 얘네가 추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추론한다는 거 있죠? 거기서, 아, 이럴 것 같을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딱 답변을 제공하는데, 막상 그 답변이 거짓 정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를 가지고는 내가 보고서 작성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확실한 차이점이 뭐냐면 노트북 LM은 내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만 답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할루시에이션이 없습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요두 큰 차이점은 뭐냐면 생성형 AI는 인터넷의 병을 가지고 답변하는 시스템이고 노트북 LM은 내가 자료를 줘야지만 답변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어서 노트북 LM은 거짓 정보를 말하지 않고요.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배우기 때문에 거짓 정보도 답변을 할 수 있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트북 LM에 대해서 언제, 12월 초에 이게 데이터 보호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저랑 제가 교육했던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에다가 이 바뀐 정책 몇 군데든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노트북 LM에 들어가시게 되면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여겨서 노트북 LM을 학습시키는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은 소스 업로드 여러분들이 첨부하신 거나 질문하는 거를 학습용 모델의 대답을 해서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지금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노트북 LM에 첫 화면이 들어가시게 되면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여겨서 절대로 노트북 LM을 학습시키는데 조직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올리신 자료를 가지고 얘네가 학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모델을 개선을 위한 그걸 비활성화하셨잖아요. 근데 노트북 열리면 예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제가 여기에 주의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노트북에서 프로 버전이라는 건 유료 사용자예요. 유료 사용자에서는 조직의 데이터가 노트북 공유하기로 선택한 사용자 나에게만 공개한다. 그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미나이를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트북 앱도 무료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공유를 할 때는요, 이게요, 학습 데이터를 검토를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프로 사용자, 돈을 내고 쓰는 사람한테는 이게 학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노트북 엘렌 고객 센터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데이터는 보호되지만 예를 들어 공유하는 경우 사용자의 질문이나 업로드 내용, 모델의 대답을 비롯한 상호작용의 작용의 전체 맥락을 구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실 때는 이 점을 주의를 하셔가지고 진짜 기업 보안용이나 여러분들이 보안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는 이걸 공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냥 여러분 혼자서 사용하시는 거는 학습이 안 되니까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겁니다. 지금 노트북을 공개하고 구글 계정에 있는 모든 사용자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개 공유를 통해서 노트북 LM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욱 강력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유할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거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린 내용은 무료 사용자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걸 꼭 숙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노트북 LM에 대해서 이제 사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 근데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자, 지금 제가 노트북 LM 들어갔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웬만해서는 뭐 재미나의 유료로 구독하세요. 아니면 챗GPT 유료를 구독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들 노트북 LM이요. 지금 제가 기업이나 기관에 교육을 하게 되면 이 활용 가치가 너무 높아요. 진짜 좋습니다. 챗GPT보다 어떨 때는 제미나이보다 더 퀄리티가 좋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하시지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구글 관계자는 아닙니다.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유료로 재미날 구독하시면 여러분 노트북 LM도 노트북 LM뿐만 많은 것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유로도 제가 권해드려요. 그래서 요금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노트북 LM도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 LM 따로 요금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미나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노트북 LM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때는 노트북 LM에다가 첨부로 하는 게 50개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프로로 사용하시게 되면 300개고요. 근데 무료로도 50개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 챗GPT에다가 업로드를 하잖아요. 여기 첨부 우리가 여기 하나 지울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맥락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노트북 LM에서 여러분들이 노트북 LM도 그렇고, 챗GPT나 제미나이에서도 내가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맥락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맥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첨부 파일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챗GPT에서는요, 예전에 여기에 첨부를 올릴 수 있는 게, 지금 저는 플러스 이용하고 더 업로드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10개에서 예전에 첨부 파일이 10개에서 지금은 2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노트북 LM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50개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유료로 사용하시게 되면 300개까지 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사용하시는데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 요금제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표를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월 29,000원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무료 체험으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무료 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29,000원이 아니라 어떤 이제 계정 같은 경우에는 9,000원까지, 9,900원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홍보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많은 분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유료로 구독을 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질문하세요. 근데 제가 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챗GPT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노트북 LM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나이 그냥 유료로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단, 재미나이랑 챗GPT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보안에 관련돼서는, 어, 여러분들이 재미나이에서는 데이터 보호 설정에 대한 게 별도로 저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안적인 건 임시 채팅을 사용하셔야 되지만, 근데 노트북 LM을 사용하시면 되니까, 어, 유료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 챗 GPT보다 지금은 제가 제미나이 권해드리고요. 제미나이보다도 이제 제미나이에서 여러분이 노트북 LM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잠깐 제가 그냥 그 유로에 대한 걸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이거 오해의 소지? 제가 어, 구글에 대한 구글 홍보하는 관계자는 아닙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
됩니다. 일단은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거는 제가 유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유로로 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로 기준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구글에서 저기 제가 미리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노트북 LM이라고 크롬 창에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크롬 창에서. 왜냐면 구글에서 만든 사이트니까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이니까 크롬 창에서밖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데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롬창에서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트북 LM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유로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 하시면 자, 새로운 창을 인제 넣을 거예요. 자, 새 노트북 만들기 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데이터 분석에 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했냐 하면 자, 제가 기업 공시에 들어가 가지고요. 기업 공시,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요즘에 인제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AI 때문에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에서 분기별 보고서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분기별 작년 3월 23년 재작년 3 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12월 25년 12월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9월 달까지 해 가지고 이거를 제가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았어요. 요렇게 해서.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지금 제가 파일을 요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5개를 가지고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자, 이 데이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지금 한번 제가 볼게요. 지금 이게 언제 거냐면 분기 보고서인데 24년 5월 달 거네요. 그래서 좀 인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4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자, 해 가지고 분기 보고서가 234 페이지 돼 있어 가지고 재무제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손익계산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구글 시트 데이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다가 제가 소스를 업로드를 하면 돼요. 소스를 또 업로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 5개 PDF를 다 가지고 할 거예요. 참고로 얘는 엑셀로는 업로드가 안 되고요. 구글 데이터, 구글 시트,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 거는 가능하지만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표와 도표가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기능이 자, 데이터 표입니다. 요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트북 LM에다가 제가 그러니까 출처 5개, 첨부 파일 5개를 올려놨는데요. 지금 이게 첨부 파일 올리게 되면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자, 이 메인 화면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메인 화면에 제가 소스를 올리게 되면 자, 이렇게 3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내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소스를 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신 화면이 이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올려야지만 내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생성형 AI랑 다른 점이 그거예요. 생성형 AI는 채팅창이 먼저 있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자료를 줘야지만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왼쪽에는 내가 출처를 올리는 거, 내가 첨부를 올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채팅, 나와 노트북 LM과 대화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가장 오른쪽 죄송합니다. 오른쪽에는 스튜디오로 되어 있는데 이 스튜디오는요. 구글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에요. 구글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인데 이걸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올려진 거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하단에 제가 미리 해놓은 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처럼, 여기 있는 구성처럼 얘네가 콘텐츠로 이걸 인식을 해요. 콘텐츠처럼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구글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지고 여러분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 콘텐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팅. 근데 이 채팅이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왼쪽에 있는 소스 추가를 통해서 제가 출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올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료를 올리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연동화 시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주소나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다 URL 링크를 붙여 넣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삽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웹사이트 링크가 기관에서 제한을 해두고 막아두면 빨갛게 되고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얘네가 데이터를 읽기는 하지만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링크도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된 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여러분의 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첨부를 넣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왼쪽에 내가 자료 준 걸 토대로 해서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거가 뭐냐면 이 스튜디오에 있는 걸 가지고 구글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지고 이 스튜디오에서 내가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먼저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보는데, 나는 영어로 나오는데 나는 이상한 나라의 언어로 아랍어가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콘텐츠 스튜디오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대화하는 내용이 한글로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설정은 여러분들이 오른쪽 상단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출력 언어를 지금 아마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 하시고 여기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한국어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올려놓은 첨부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데이터 표부터, 이게 데이터 표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표는요, 여러분들 유로 사용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미나 유로 구독자에 한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언젠가 이게 무료에도 배포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언제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준비를 미리 해놨는데요. 자, 지금, 음,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노트북, 여기서 볼게요. 지금 채팅 활용하는 방법보다도 이제 제가 데이터 문서를 어떻게 할 건지, 자, 지금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지금 기업 보고서 있잖아요. 기업 공시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지금 손익 보고서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설비에 대한 관행도 있고 그다음에 매출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목차를 보게 되면 한번 목차를 볼까요? 사업에 대요. 네. 목차가 여긴 별도 안 되었네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네. 자, 연구 개발한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쪽에서 보면 잘 안 나오는데 네, 사업의 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업 부분에서 손익 계산서나 매출에 관한 걸 가지고 그냥
얘네한테 이렇게 시킬 거야. 이 표에 있는 걸 내용을 정리를 해달라고 거야. 이거 여러분들 200페이지 넘게 있는 거를 그것도 파일이 5개 있는데 이거 정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 매출 현황, 그 다음에 그 원재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매출에 관한 것. 이거는 이게 똑같은 거네요. 매출에 관한 것도 이걸 해달라고 할 거고요. 연구 개발. 우리가 연구 개발 현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뭐를 할 거냐면 참고 파일 토대로 해서 분기별 시간 순으로 손익계산서를 정리해. 이거를 어디다 하냐면 제가 보여드린 여기 데이터 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연필이 있잖아요. 자, 첨부표를 가지고 첨부토대로 해서 분기별로 시간순으로 손익계산서를 해. 시간수는 열로 정리를 해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안 그러면 얘가 임의로 해가지고 불편하게 행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리 해드린 걸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를 해놨는데, 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23, 24, 2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해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얘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손익계산서가 분기별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를 가지고 구글 시트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글 시트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쵸? 아, 이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업이익. 그쵸? 이거는 좀 매출액. 이게 뭐죠? 아, 이게 뭐 임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렴풋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좀 보기가 어려운데, 그쵸? 근데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매출액보다도 또 다른 걸 해서 여기에서 매출 현황으로 한번 해볼게요. 매출 현황. 자, 간단한 걸 해가지고 또 다시 여기서 데이터표 생성해줘.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매출액이잖아요. 이건 연구 개발비 해가지고 이제 매출액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구글 여기 시트가 있는데, 제품별 매출 현황, 이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군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를 시트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구글 시트로 하는데,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유료 사용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재미날 질문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일을 여기를 가지고 전체를 서식을, 지금 이게 서식을 여러분들이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숫자.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이 이게 텍스트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죠. 여기.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식은 여러분들이 숫자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요거를 합계를 한번 내보면 되겠죠? 썸을 내서 맞는지. 예, 맞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 이제 활용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비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구비에 관한 것도 이렇게 해봤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비에 관한 것도 이게 어디 있을까요? 네. 주요 원자재, 연구개발비. 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트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원자료. 그쵸. 원재료 같은 것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 이것도 다시 한번 구글 시트로 내보낼게요. 네. 반도체 부분에서 뭐 이런 게 품목이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와이퍼가 있고, 그 다음에 리드 PCB, 이런 거, 구체적 용도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서식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숫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 시트에 관한 거를 여러분들 데이터 표, 구글 시트까지 연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매출 현황 표, 데이터 표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걸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 데이터 분석은 제가 언젠가 앱만 챗GPT로 데이터 분석하는 앱 만들기, GPTs 만들 때 제가 좀 안내해 드렸는데요. 좀 보통은 순서가 이래요. 데이터 분석 순서를, 프로세스를 저는 제가 기업이나 기관에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첨부 파일을 가지고 얘네들이 제대로 읽었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먼저 시켜요. 그러니까 데이터 탐색을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연관 그래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뭐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챗GPT나 제미나한테 물어보시게 되면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얘가 현황에 있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요. 분석을 해달라고 해요. 심화 데이터 분석은 앞에 있는 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앞뒤를 연관을 지켜가지고 과거 데이터,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데이터를 해달라고 하고 또 여기 그래프 추천을 하는 거는 얘가 바로 그래프를 채팅을 통해서는 못 해줍니다. 우리가 인포그래픽을 통해 가지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기업하고 어떻게 연관시키면 좋는지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도출해달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아이디어 도출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우리 데이터 분석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PPT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한 가지를 인포그래픽으로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트북 LM에서 다 돼요. 원래 제가 기업이나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따로따로 합니다. 챗GPT 데이터 분석하는데 무료 사용자에겐 제한이 많이 걸려요. 파일도 이제는 10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대화 수도 많이 답변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어, 보고서 만들 때 따로,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 만들 때 따로, PPT 만들 때는 이때까지 제가 젠스파크나 아니면 다른 걸로 아니면 요즘에 구글 슬라이드 아니면 감마 AI로 많이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노트북 엘렘에서 하나로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덟 개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지만, 지금 노트북 엘렘에서 하나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먼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콘텐츠를 먼저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글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안내해준 게 데이터 포였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드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영상 개요도 이 첨부 파일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학습용으로 해서 동영상 개요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맞춤으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여기다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 동영상 개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 나왔어요. 영상에 나왔는데요. 제가 프롬프트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스머프 반도체 공장을 해가지고 3D 캐릭터에서 만들어줘 이렇게 했어요. 이걸 제가 복사할게요. 그리고 맞춤 프롬프트를 이해하기 쉽게 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좀 복잡해 보이는 얘기를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자, 중간에 볼게요. 네, 그리고 그 스마트팜. 층과 네, 층 사이를 네.
제가 뭐냐, 스마트팜 3D 캐릭터를 해가지고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즈니스용으로는 좀, 비즈니스용으로는 좀 안 맞겠지만 제가 원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노트북 LM이 나노 바나나 프로로 사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동영상 기호에 들어가셔서 저는 맞춤형으로 했고 여기에다가 맞춤 시각적 스타일에다가 제가 아까 전 것처럼 스머프 반도체 공장을 3D에서 캐릭터로 해서 만들어줘 하고 여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오디오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 자, 여기에는 심층 분석이 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있고 또 요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포그래픽과 보고서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여기에서 제가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포그래픽이나 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채팅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탐색적 분석이나 이런 걸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걸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첨부 파일을 해서 제가 어떻게 시킬 거냐면, 자, 첨부 파일을 5개의 틀만 토대로 해서, 자, 이거를 해석해주고, 인사이트만 도출해. 이렇게만 해볼게요. 도출해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키신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인사이트 아이디를 도출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뭐라 하냐면 아이디어 명도 정리를 해주고 분석 과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가 특징과 변화 2가지를 정리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5개니까. 자, 그럼 이 구체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을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걸 가지고 답변하겠죠. 이제 좀 답변이 얘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챗GPT보다는 답변이 많이 느립니다. 제미나이에 비해서. 자, 이렇게 나왔죠.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답변이 다르죠. 그러면 이 답변을 지금 제가 어떤 걸 이제 보여드리냐면, 지금 여기 메모에 저장을 한 다음에요. 메모에 저장을 해서 메모에 저장을 하게 되면 오른쪽 스튜디오로 가요. 그럼 오른쪽 스튜디오에서 남겨진 결과물은 제가 말씀드린 콘텐츠로 인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콘텐츠에 있는 거 여기를 제가 열면 이걸 소스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소스를 전환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거를 출처로 왼쪽에 있는 출처로 가서 다시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만 얘를 학습시킨 거고, 여기 있는 건 첨부는 기업 보고서잖아요. 재무 보고서인데, 이건데, 여긴 아이디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하나씩 학습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탐색자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EDL 첨부 파일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첨부 파일을 토대로.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첨부 파일에서 여기 지금 올린 건 안 되잖아요. 그쵸? 여기는 그게 없고 아이디어만 났으니까 이거는 비활성화 시켜주고 제가 여기 표시 활성화 시킨 것만 가지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달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걸 가지고 탐색자 분석, 여기에 구동하는 거는 엔진은 제미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자,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 보고서를 가지고 수익성이나 실적을 추이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거시 경제 리스크 분석에 대한 걸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인포그래픽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제가 요거를 참고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메모 이 저장 옆에 복사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해가지고
여기 인포그래픽 있잖아요. 인포그래픽을 하게 되면 좀 상세하게 할게요. 상세하게 하고 이걸 세로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해서 인포그래픽 생성 빅으로 하고 다음 하고요. 하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쓸데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줄게요. 제공대. 뭐 이것도 이거는 뺄게요. 자, 하고 생성.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심화 분석을 통해서 똑같이 또 할까요? 이것도요. 심화 분석도. 여기도 제가 여기 이 창에다가 첨부 파일 그대로 심화 분석. 자,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메모에 저장한 걸 가지고, 이게 탐색적 분석이겠죠? 이거를 가지고 제가 메모에 저장하게 되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학습시키려면 소스로 전환할 수가 있잖아요. 이 소스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아래 들어가요. 여기 떴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학습을 데이터를 더 모아두는 거예요. 자, 심화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심화 분석도 메모에 저장하고 제가 또 다시 이걸 가지고 보고서가 왜냐하면 보고서를 만들려면 심화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탐색도 데이터 분석한 것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내가 여기 학습시킨 거, 심화 분석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나왔나요? 여기서 다시 이걸 가지고 소스로 전환.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겠죠?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된 건 뭐냐면 인포그래픽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ED 데이터 탐색도 분석처럼 심화 데이터도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과 어떻게 연관시키면 좋을지 인사이트 도출이나 여기서 지금 데이터 분석 토대로 해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많이 들쑥날쑥할 거고 그다음에 이 기업 보고서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걸 토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도출하는 걸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게 사후 조치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요거. 자, 뭐라면 위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첨부 파일도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데이터는 여기 있죠? 위에 있는, 요 채팅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 어, 개선 사업이나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줘. 다음 형식처럼. 형식은 어, 뭐냐면 변화 두 가지를 정리해주고 그다음 쟁점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정리해 주는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명, 제안 배경, 주요 내용, 예상 문제점 요거를 해가지고 해줘. 이런 식으로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럼 얘가 이걸 가지고 토대로 이제 아이디어랑 우리 기업과 연관돼 가지고 다시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인포그래픽이 좀 나왔는데요.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V자로 AI 시대 때 반등이 됐다는 죠. 네. 제가 세로로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되게 잘 나왔는데요. 그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쵸? 네. 이거 데이터를 이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얘가 아까 전에 준 걸로 해가지고 되게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PNG 파일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되게 잘 만들어주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간과 퀄리티 같은 걸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 일단 얘가 아이디어도 이렇게 줬어요. 그쵸? 그 아이디어. 그럼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그 다음 이 데이터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게 보고서. 그쵸? 자,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할 건, 작성을 해주는데, 근데 보고서가 여러분들 보고서가 기업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양식을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달 걸 하냐면, 우리 회사 보고서 양식은 이거야 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구조가 이거예요. 자, 우리 회사 보고서는 보고서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보고서 제목은 너가 임원분들이 의사결정하는데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기업에 있는 사업구조, 수익구조 개선과 연관된 주제를 해고, 그다음에 추진 배경과 필요성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다음에 적용 방안과 기대 효과, 그다음에 작성 조건은 그냥 개조식으로 해가지고 뭐뭐 다 존댓말 하지 마 이걸 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채팅방 여기 그러면 요 내용이 학습된 게 아까 전에 기업 보고서만 있는 게 아니라 탐색자 분석,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그 심화 분석에 대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자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보고서를 해줄 거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보고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스튜디오에 있는 템플릿, 구글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지고 직접 만들기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좀 이제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단해 볼게요.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여기 보고 생성 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 생성증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여기에 슬라이드 자료도 있잖아요. 슬라이드 자료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 보고서의 제목을 가지고, 자, 다른 내용을 안 하고요. 자, 여기 이것도 똑같이 학습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슬라이드 자료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학습을 좀 더 충분히 시킨다 하면 다시 메모에 저장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소스를 여기다가 전환을 해가지고 여기다 학습을 시키는 여기다가 출처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첨부 파일, 그러니까 지금 원래 5개에서 4개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추가된 걸 가지고 우리가 슬라이드 자료를 할 건데, 자,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다가 여러분의 첨부 파일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자세한 자료로 제가 일단 할 거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스타일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도 제가 아니, 그 제미나이한테 이 템플릿 어떻게 사용하면 돼? 하고 물어봐가지고 프롬프트 만들어줘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PPT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톤은 뭐냐면, 전체 톤은 뭐냐면, 다크와 그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저는 다크 그레이가 아니라 여기다가 다크 네이비 이렇게 할게요. 네이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로 레드랑 옐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아마 PWC 그 양식의 템플릿 가지고 했는 건데 자 그리고 레이아웃은 넉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좌측에 상단에 제목을 가고 그 다음 핵심 메시지는 타이포그래픽으로 간결하게 하고 그래픽 스타일은 아이소메트릭으로 하거나 플랫 일러스트 제가 요거 지울게요. 아이소메트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프로세스 단계별로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이렇게 있어요. 자, 프로세스 이렇게 할게요. 단계별로. 그리고 텍스트 원칙에서는 슬라이드 장표 안에 하나 메시지 하고 문장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문장 3개
말 하라고 했어요. 세 줄만. 키워드를 5개 이하 이렇게 제가 줬고요. 그 다음에 문장 어미는 뭐뭐탄, 뭐뭐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관이나 기업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얘네들한테 시키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자 이렇게 할 거예요. 복사하고 자 첨부 파일을 토대로 전문 PPT 디자인의 관점에서 아래의 조건을 반영해달라고 해가지고 생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8개를 가지고 가서 얘네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고서가 지금 여기서 하나 제가 비교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보고서를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채팅창에서 만들었을 때는 이게 보고서 제목을 해가지고 똑같은 거 나왔는데 여기 위에서 지금 얘네가 구글이 준 템플릿을 가지고 이용한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프롬프트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가 어디 이건가요? 영상이고 여기 있죠. 이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쵸? 그쵸? 근데 다른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에게 가치가 거의 다 내용은 비슷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쪽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스 자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스튜디오, 원래 가지고 있던 스튜디오에 있는 걸 가지고는요, 콘텐츠, 그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건 다 콘텐츠로 생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학습을 바로 이쪽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단 내가 이걸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그런데 우리가 채팅방에서 나누어진 대화 있잖아요. 나누어진 대화는 메모에 저장을 하게 되면 스튜디오로 가게 되는데 그 스튜디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소스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원래 구글의 템플릿을 가지고 제공한 걸 가지고는 여러분이 소스로 제공이 안 돼요. 별도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올려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좀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PPT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걸 기다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물어보도록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제가 기관이나 기업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좋은 것도 생성형 AI나 노트북 LM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장점에 대한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 거짓말 안 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 100%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신다. 아니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는 내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자료를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자, 그쵸. 현대차. 위에 있는 건 아마 이게 학습이 아니라 여기 기업 보고서에서 유익의 위험이나 리스크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게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현대차 26년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제공된 소스에 대해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대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할로션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나는 이게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현대차도 나중에 AI 반도체 차량 AI랑 같이 연관시켜가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되냐면 이걸 가지고 이게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얘네가 추론을 할 수 없다는 게 있는 팩트를 가지고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단점이지만 자,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딥 리서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게 예전에는 탐색이라는 부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탐색이 돼 있었는데 언젠가 이게 딥 리서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대차 26년 전망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료를 찾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좀 딥 리서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챗GPT에서는 한 달에 5번 무료로 사용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에서는 10번 정도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딥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아직까진 제한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챗GPT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미나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미리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이렇게 딥 리서치가 되면 얘네가 가족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족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추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얘네가 노트북 엘렘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추론에 대한 단점은 여러분들이 딥 리서치를 가지고 보완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PPT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잘 나왔죠? 네. 자, 이거 다운로드하게 되면 PDF로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네, 되게 잘 나오는데요? 그쵸? 네, 되게 잘 나옵니다. 지금 얘네가 노트북 LM에서 나오는 거는 PDF로 파일로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도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PDF를 PPT로 바꿔주는 거, 앱 만드는 걸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게 잘 나오네요. 그쵸? 근데 얘 단점은 뭐냐면, 이게 보시면 제가 20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20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장수의 수치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지금 제가 노트북 LM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생성형에 대한 차이점과 그다음에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 보호 정책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반 챗GPT나 제미나이 했을 때랑 그 프로세스랑 비슷한데 그 차이점 뭐냐면 우리가 노트북 LM을 통해 가지고 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PPT 보고서까지 한꺼번에 노트북 LM에서 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론에 대한 단점을 딥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완하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동안 이걸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노트북 LM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3번, 빨라야 3번이고요. 직접 5번 정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파일을 가지고 5번 정도 하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녀분들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라도 한번 해보시면 진짜 빨리 여러분들 노트북 LM 활용하시는 데 습득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다시 노트북 LM에 대해서 노트북 LM이나 아니면 제미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